안녕하세요.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실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차시에는 조금 더 소실점에 대해서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수학 교과서 62쪽부터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본문 읽으면서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미술작품 속에서 소실점은 한 개, 두 개 등으로 그 개수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미술 작품을 보면서 소실점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 개수는 몇 개이고 그리고 소실점의 위치는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실점이 한 개일 때는 다음 그림의 오른쪽처럼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요 그림을 지금 보면 되겠죠. 이렇게 소실점이 작품 안쪽에 좀 중앙 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실점이 한 개로 있을 때는 한 점으로 시선이 모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장점이 미술 작품 속에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미술 작품은 로랭의 안개 낀 항구의 전경이에요. 여기서 소실점을 구할 수 있게 하얀 선이 보이죠, 여러분? 하얀 선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이었을 때 만나는 점. 거의 작품의 중앙에 있죠. 쌤이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만나는 점이 소실점이 되는 건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이용해서 건물의 아래쪽 면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위로부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소실점 쪽으로 다가가고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소실점으로 다가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선 두 개만 있으면 한 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으로 볼 것은 반 고흐의 아를르의 포름 광장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소실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이 4개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 땅으로 봤을 때 지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서 중간에 소실점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위쪽의 건물의 윗부분을 이용해서도 소실점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소실점이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소실점이 두 개일 때는 왼쪽처럼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즉,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의 웅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실점 두 개를 쓰는 미술 작품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소실점이 하나 모이고 또 오른쪽으로도 소실점이 하나 모이는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카요 보트의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라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봤을 때 이 건물에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건물은 지금 건물의 위쪽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만나는 점이 소실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선 만나는 점은 이쪽 점이랑 이쪽 점, 즉 소실점이 두 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실점이 두 개일 때는 방금도 얘기했는데 건물의 웅장함을 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6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열린 교실 2번 문제 보면 다음 두 그림의 소실점을 각각 찾아 나타내어 보자라고 했는데 좀 잘 보이도록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일단 여기 길 모양으로 소실점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길로서 찾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 선생님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찾았지만 다른 점으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왼쪽 건물에서 다가가는 것으로 찾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기울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 점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서도 한 개 찾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 점으로 다가간다고 할 수 있겠죠. 위쪽에서도 하나 더 찾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에서 찾아줄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소실점 이렇게 점 찍어주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지금 건물 그림인데 웅장함이 느껴지죠. 그럼 소실점 몇 개겠어요?
그렇죠. 소실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건물의 아래쪽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랑 대칭되는 소실점을 바로 찾지 말고 좀 직선으로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 하나랑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이겠죠? 위에서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바깥쪽에 소실점 하나 생기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면 따라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똑같은 방향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조금 휘었죠.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 바깥쪽에도 소실점 하나 보일 거예요.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소실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분이랑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소실점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그림도 다른 방향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 2층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죠. 여기로 간다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점으로 모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소실점의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소실점이 몇 개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 개. 한 개이고 이 작품에 어디에 있겠어요?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개고 작품의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소실점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고 작품의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의 소실점은 화면 속에 생기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소실점이 화면 밖으로, 즉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실점을 지나가는 수평선이 작가의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작가의 눈높이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실점을 지나가는 수평선이라고 했어요. 소실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수평선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평선이 작가의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수평선이 작가의 잠시만요. 이 수평선이 작가의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가 눈높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작가의 눈높이가 소실점을 지나가는 수평선 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야기 속 탐구 내용 한번 볼게요. 원근법을 이용한 아테네 학당. 이 그림 많이 봤죠, 여러분? 오른쪽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다. 원근법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당연히 원근법으로 그려지면 소실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벽화임에도 불구하고 막힌 벽을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치 통로 너머의 고대 아테네의 풍경이 실제로 펼쳐지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벽과 천장이 닿는 선과 경계면을 따라 이어져 생기는 여러 개의 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아래쪽에 위쪽에 있는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 위쪽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대칭되게 이렇게 가고 있겠죠. 조금 삐뚤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소실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느낌으로 보여주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지면으로부터 해도 돼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보면 되고 여기서도 사람에 가려서 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실점을 찾을 수 있었고 소실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플라톤,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여기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또 계단 위
계단의 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에서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더 우리 보는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뒤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밑에 1번에 뭐 소실점을 찾아보고 작가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데 소실점 찾았고 이 소실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의 눈높이도 이쯤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소실점 내용은 끝났고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불가능한 도형을 보게 하는 착시, 우리 착시 현상에 대해서 좀 그림 작품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물체를 볼 때 실제와 다르게 인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생각의 창 2번 문제 먼저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그림에서 세 사람 모양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서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봤을 때 떠올리는 거는 지금 모양의 크기는 왼쪽에서 이 왼쪽 사람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있죠. 이런 현상은 실제로 착시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 자 같은 걸로 재보면 세 사람 모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말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필기 좀 할게요. 세 사람 모양의 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그림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중앙에 있는 주황색 원의 크기가 어느 것이 더 커 보여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커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중심에 있는 두 원의 크기를 비교하여 말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요. 중심에 있는 두 개의 주황색 원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커 보이지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크기는 같다. 실제로는 실제 크기라고 할게요. 실제 크기는 같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 생각의 창 2번처럼 상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원래의 사물에 대해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착시라고 한다. 착시에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원래 사물에 대해 시각적인 착각,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까지 칠게요. 착각을 일으키는 것, 요거를 착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을 인식하면서 크기, 명암,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 특정한 자극의 과도한 수용으로 인해 착시가 일어나는데 또 내가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도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여기서 특별한 착시의 예시로 물체의 길이, 넓이, 방향, 가계 크기, 모양 등이 주위의 선이나 도형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기하학적인 착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기하학적인 착시. 밑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그림 보면 배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색은 지금 검정색으로 일정하거든요. 하지만
더 돋보이는 정사각형은 왼쪽에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색이 더 진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더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예시라고, 좀 대표적인 예시죠, 여러분. 가로 구분선,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는 가로 구분선들 있죠. 요게 실제로는 평행하거든요. 실제로는 평행하지만 흑백 볼록이 교대로 엇갈려서 이렇게 엇갈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가로선이 지금 기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착시 현상으로 선이 기울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요거 문장만 한번 읽어 볼게요. 실생활에서 착시의 원리는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입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평면을 보고 있지만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3D 영화 같은 거겠죠, 여러분. 안경 끼고 보는 그런 영화 예시로 들면 되겠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신기한 물체를 만들어 많은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 신비한 물체가 뭐예요? 열린 교실 3번에 있어요. 요 예시가 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사진은 착시 경연대회, 이런 대회가 있어요. 착시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눈으로 직접 보는 모양과 거울을 통해 보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오른쪽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눈으로 볼 때, 앞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위에 있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조금 그래도 각이 있지만 둥그스름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울로 한번 봐요. 여기 거울 모양 보니까 W를 반대로 한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 본 거랑 뒤에서 볼 때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 이 작품이 바로 착시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 밑에 문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착시가 좀 이용되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과 뭐 펠로즈 삼각형, 메비우스 띠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